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네, 대표님, 그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도 채굴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소소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채굴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코인들은 비트코인은 아닐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하고 계세요? 원래 비트코인을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최신형 채굴기가 한국에 수급이 잘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비트를 모으고 싶으면 일단 다른 걸로 채굴해서 비트로 거래소에서 바꿔버리는 게 또 하나의 대안이니까 어떤 코인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 해요. 이더, 네. 이클, 태워, LTC, 도치.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작업 증명 방식을 전부 다 이제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건 네. 작업 증명이고 참고로 요즘 파일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코인이라고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용하는 코인들이 좀 나오는데 네. 아직은 인프라가 네.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보다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굴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이닝 풀에 참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솔로 채굴이에요. 비트코인 노드를 내 PC에다 깔고 내 PC에서 계속 블록을 이제 그 묶는다고 그래요. 그 난이도에 맞아서 어떤 값을 찾아야 되는 거. 그게 블록을 채굴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웬만한 코인이 다 그래요. 혼자서 뭐 웬만큼 채굴장을 운영해서는 네. 블록을 뭐 며칠 가도 한 블록 채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도치코인 같은 것도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채굴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채굴 풀에 참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처음 네. 이제 그 코인을 런치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 할 때는 이제 솔로 채굴로 해서 난이도 되게 낮게 해갖고 솔로 채굴로 이제 할 수 있지. 실제 이제 메인넷으로 돼서 일단 사람들이 10명만 붙어도 솔로 채굴은 거의 힘들죠.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채굴을 걸었어요. 솔로 채굴로. 근데 난이도 높으니까 이게 기대하는 블록을 찾을 확률이 한 달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기계를 걸고 이것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람 진짜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분 안에는 뭔가 이제 내가 이 채굴기가 동작을 한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 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의 뭐 한 65% 정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65%라는 거는 사실상 마이닝 풀이 65%가 중국에 있고 실제로 이 마이닝 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꼭 중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해시파워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아니 반대예요. 중국에서 65%의 채굴 풀이 있다는 얘기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 중국의 채굴기가 65%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실제 뭐 정확한 통계 뭐 나오는 건 한 40% 해시파워라고 하는데 풀은 어디 있으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없는 거고 그냥 디지털 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묶음인 거고 마이너들이 중국에 많이 있는 거인 거죠. 그렇죠. 그 채굴기들이 중국에 많이 있는 거죠. 채굴기들이. 그러면 이번에 중국 채굴 단속 규제도 한국의 채굴 환경에 약간 영향이 되게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기료가 싸니까. 근데 중국은 그 도시에 보통 채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은 땅덩이에 진짜 뭐 스촨이라든지 아니면 내몽고라든지 저 신장지구 삼국지에 나오는 윈난 뭐 이런데 진짜 외진데 있어요. 외진데 있고 비트코인 채굴기가 요즘 가장 최신형 한 1,000만 원, 1,200만 원 했거든요. 아니 그거 하나 사서 거기다 호스팅 한다? 못하죠. 막 문제 생겨서 내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갖고 올까? 아무리 뭐 걔 말은 이렇게 준다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10,000대, 20,000대 뭐 이런 단위로 현재 미국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뭐 코인데스크 기사도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발전 친환경 에너지 네. 이거를 활용해서 중국 애들의 채굴기를 우리나라에서 호스팅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라고. 일단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채굴기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현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코인도 사실은 우리가 거래하는 순간에는 현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채굴기 자체는 진짜 그걸 생산하는 현물이잖아요. 얘가 낡았든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채굴기를 호스팅할 때도 웬만하면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비상 상황이나 뭐 위급 상황일 때 바로 갈 수 있는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채굴장을 두든가 아니면 그런 데다가 기계를 맡기라든가 보통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일단 기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좋은 거고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면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참에 그 사갖고 우리나라에서 채굴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비트 강국이 되는 거죠. 이 채굴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나 켄터키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 그 채굴자들이 또 아니면은 뭐 카자흐스탄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뉴스는 엘살바도르나 파라과이 뭐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싼 곳이라서 어떤 그런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면이 있어요. 채굴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전기라든지 인터넷 인프라가 상당히 스테이블해요. 충분히 그 가치를 해요. 비싼 만큼 네. 값어치를 한다.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또. 그 카자흐스탄이니 이런 데도 나갔던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혹해.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말해서 이제 쌍욕을 하면서 하는 게 원래 예측대로 운영되질 않는 거야,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뭐 킬로와트당 뭐 20원, 30원 하다가 우즈벡도 그래요. 그래서 우즈벡에서 다 나갔거든. 그 다음 달에는 막 갑자기 50원, 100원으로 올린다든지 뭐 나중에는 200원, 막 300원 올리고. 결국은 뭐야? 그러면 장비를 그쪽에다 놓고 결국 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리스크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엄청 커요. 한국이 어떤 몇 가지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채굴자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호스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채굴장 수수료 이런 게 좀 코스트가 싸다는 면이 있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채굴기를 지금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 채굴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제 반도체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채굴기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만들려고 했고. 근데 투자가 엄청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7나노 공정이든 5나노 공정이든 맨 처음에 한번 테스트로 이제 이거 칩으로 이제 FPGA라는 데서 칩을 이제 검정을 하고 이걸 양산용으로 샘플 하나 뜨는데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NR이라고 그러는데 넌 리커링 엔지니어링 피 해갖고 그냥 투자되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한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요. 또 잘못되면 리비전 한번 또 태워야 되고 하면 또 추가로 뭐 10억, 20억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초기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대표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떤, 뭐, 비트코인이 됐건, 뭐, 다른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이 됐건 간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단순히 거래소에 가서 현금을 지불하고 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막 얘기를 한 것처럼, 채굴에 참여를 해서 코인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일반인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일반인은 아무래도 처음에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는 게 맞죠. 처음에 네. 사면서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 디지털 자산을 갖게 되면은 주식을 가져도 주식 공부를 조금은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소문이라도 기동량이라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알게 될수록 채굴도 하게 되죠. 자기 한번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해보다 보면은 다른 것도 원리는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한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제 꼰대 나이지만 꼰대 나이지만 자녀들은 또 MZ 세대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들한테는 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뭐 저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건데 뭐 아바타에도 얘네들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또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의 어떤 아이템도 엄청 비싸게 사고 팔리잖아요. 이게 다 사실상 보면은 기존에 이 꼰대들이 모르는 이 젊은 MZ 세대만의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거든. 새롭게 형성된 글로벌하게 형성된 코인도 사실 이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정부든 뭐 저 누구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코인도 이런 흐름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잘 흐를 수 있게 포지티브 식으로 해서 요즘은 코인 갖고 돈 복사를 얘기하는데 이 블록체인하고 코인 기반 산업을 일단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산업 복사를 더 할 수 있게 할 건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자리 복사까지 될 수 있게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뭐 규제 일변도니 뭐 이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잣대가 아닌 것 같아요. 5차, 6차, 7차 산업에 갈 수 있는 그런 상상력 자체를 다 깎아 잘라내는 거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불러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제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ING예요, 항상. 사실 뭐 채굴 자체는 사실 다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채굴기만 된다든지 요즘 구글, 유튜브도 워낙 많은데 지금에서야 뭐 비디오 코드에 그 칩을 만들고 카드 만들었다고 저번에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런 거 내가 만들고 싶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든다고 돈 다 썼어요. 다시 채굴하시면 되잖아요. 채굴 그래 조금씩 하고 있어요.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업기가 또 보여요. 그냥 뭐 언젠가 한번 터지겠죠, 뭐. 안시 아저씨는 아직 네. 여전히 ING. 예, ING고, 제 딸들이 지금 20살인데, 20살, 22살인데, 네.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더 어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마인드가 제가 더 오픈되어 있는 거 같아요. 철이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오늘 이렇게 코빈랩 1세대 채굴자 안시 아저씨를 섭외를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